네, 안녕하세요.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브릭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원래는 빈대떡에 막걸리 이렇게 한 잔 생각나는 날씨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3주 리셋 프로그램을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다행이에요. 강의 덕분에 오늘 저녁을 굶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6월 마지막 날이에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면서 오늘 리셋 프로그램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한국에 정말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상에 다이어트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뭐 레몬 디톡스, 황제, 바나나, GI 지수를 낮춰야 된다, 구석기 다이어트, 자몽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1인 1식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평생 숙제죠. 나는 일생의 삶이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심지어는 나 홈미팅에서 그랬어요. 임신이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머 송매 선생님 아기 낳으시게요? 셋째 낳으시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너무나 잘 아는 파트너가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알았어? 원 없이 막 먹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늘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여자처럼 날씬해지고 싶으시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뱃살을 1cm만 줄여도 우리가 1년은 더 산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길게도 안 해요. 3주 리셋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많은 다이어트가 있는데 올해는 뭐가 다이어트가 유행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들이 그러죠. 올해는 이런 게 유행이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정말 뭐 이렇게 두드러지게 효과를 나타내는 건 그닥 없다. 항상 하다가 보면 요요가 오고 그만두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걸로 얘기가 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자료는 뭐냐면 이 책 제목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직 못 읽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지방 대사를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이어트 멘토라고 할 만큼 의사와 다이어터를 같이 겸행을 하면서 항상 얼리 어답터라고 다이어트 그래서 30년간 비만 치료를 하신 가정의학과 내과 의사세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누구나 지금 제가 아마 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생활 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어찌면 이론적으로 야 이거 다 아는 얘기거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천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비만 분명히 이거는 질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약 먹고 이걸 비만을 치료할 수 있고 고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라면 솔직히 약물에 의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생활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업그레이드 다이어트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전부 아시고 정말로 그냥 딱 3주 정도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앞에 책에 이렇게 나와요. 왜 살이 찔까요? 하면 물어본다 그러면 여전히 대답은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찌지. 그건 진짜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비만에 뭐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라고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적게 먹고 운동만 하면 살이 다 빠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100%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평생 적게 먹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봤지만 계속 굶다가 결국엔 또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또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왜 덜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체지방이 쉽게 줄어들지 않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왜 점점 더 지방이 쌓여만 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 대사가 퇴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지방 대사, 스위치 오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대사가 제대로 작동하는 몸으로 만들자. 그래서 꺼진 지방 대사를 다시 켜는 어찌 보면 스위치 온이라고 해요. 이 운동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
그러면 3주 만에 다시 지방을 쓰는 몸.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요. 내 몸에서 지방을 그동안에 쓰지 않고 탄수화물과 다른 걸로만 썼던 그 몸을요. 이제 정말 내 몸속에 있는 내장 지방, 체지방을 쓸 수 있는 몸으로 근육은 유지 또는 더 살리고 체지방을 쏙 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획기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3주 동안 철저하게 실천으로 가해져야 되고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는 하시지만 대청소를 한번 싹 하고 나면 어때요? 그 뒤에는 그냥 적당히 청소를 해도 그 깨끗함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3주 동안에 정말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내 몸에 지방 대사가 켜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을 쓸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예외가 이씨 해도 되지만 그 전에는 꼭 이걸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방 대사를 켜는 리셋 프로그램 이 책에서도요. 누구는 빠지고 왜 누구는 안 빠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거를 내가 갑자기 줄여요.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같이 기초대사량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양이 줄어서 내가 위가 작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내 몸은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이제 언제 또 다시 먹을지 몰라. 내가 비축해둬야 돼. 왜냐하면 기아 상태나 전쟁 상태일 때 빨리 꺼내서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내 몸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몸에서 저장 모드로 어찌 보면 절약하는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점점 더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만 먹게 되면 사실은 식사량을 줄인다고 한들 몸속의 지방보다는 근육 단백질을 당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악마 사총사 다이어트 할 때 뭐 얘기하죠? 요요, 그 다음에 탈모, 변비, 노화, 주름 생기는 거. 그거를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도 아유 그냥 먹고 말지 뭐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 먹고 운동하면 100% 실패한다. 아까 그 얘기했죠. 왜냐하면 음식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계속 내가 평생 그걸로 안 먹은 거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안 먹어도 돼요. 하지만 자꾸만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운도 없고 무력감이 와요. 그러면 결국은 체중과 체지방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예전보다 더 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몸이 아니라 내가 몸을 절약하는 저장 모드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별표를 써놨는데요. 렙틴 저항성과 인슐린 저항성 뒤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우선 이거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 체지방이 증가를 하면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체지방이 막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렙틴도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뇌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신호를 못 듣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렙틴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 혈당 조절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아마 출근했다가 퇴근하셔서 이렇게 미팅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침에 가자마자 상사한테 꾸지람 들었어요. 오늘 또 보고서 내야 돼요. 직원들 마음에 안 드는 막 동료들이랑 막 얘기도 해야 돼요. 막 이것저것 하기 싫은 일도 막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 대부분 뭐가 땡기냐면 탄수화물이 계속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인슐린 역할이 계속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주 동안은 꺼진 지방대사를 켜자. 그래서 내가 그 대신에 여기서는 탄수화물을 제한은 하지만 지방을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은 오면서 과식은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욕도 가라앉힐 수 있고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체지방을 감소하게 되는, 그래서 3주 이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끝냈다 이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저희의 많은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셔서 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3주 리셋 프로그램에 사실 비포 애프터 너무 궁금하시죠? 76세 남자분이셨는데 골 근경량은 아마 올라갔어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아마 다이어트를 잘 안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러면 사실 근육량도 올라가면서 체지방만 떨어지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옆에 여자분 같은 경우도 체지방이 뚝 떨어졌죠. 그리고 팔에서 내장지방 레벨이 6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49세 여자분 같은 경우도 골격근량은 조금 떨어졌지만 체지방이 많이 떨어졌죠. 이건 뭐냐면 아마 지방대사가 조금 늦게 켜진 거예요. 분명히 안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방대사 스위치가 조금 늦게 켜졌지만 이렇게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켜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날아다니듯이 내가 투자하는 만큼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폰서님 얘기를 듣자면 지금 사업을 하신 지 10몇 년 되셨고 근데 가까이에 정말 제대로 된 리스텝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3주를 정말 잘 지켜서 그런지 처음에는 안 빠지는 것 같고 더 찌는 것 같고 아침에 체중계 올라가기가 막 두려우셨는데 그 뒤에 계속 한 번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지방대사의 스위치가 켜진 거죠. 그때부터 계속 쭉쭉쭉쭉쭉 지금 10kg 이상의 체지방을 감량하셨거든요. 나중에 아마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꼭 이렇게 멋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생활 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춘 업그레이드 다이어트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정 기간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한다. 그건 뭐냐면요. 여기서도 1번 중요한 거 일정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 아니라 딱 3일 정도만 탄수화물 섭취를 거의 50g 이하로 제한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할 경우에 내가 자꾸 조금 양을 줄여서 덜 먹잖아요. 그러면 계속 당을 쓰는 몸이 됐잖아요. 그러고 근육에 있는 지방, 오히려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꺼내다가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방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탄수화물은 냉장실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하 냉동 창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 그 냉장고가 비워지기 전에 계속 채워 넣어요. 그러면 굳이 냉동실에까지 손이 가지 않죠. 검은 봉다리를 꺼내서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 냉동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서 꺼진 내 지방 대사를 켜기 위해서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야지 지방 대사가 켜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조금만 먹더라도 요요가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 나 살 빠졌어. 나 완전 굶어서 며칠 동안 5kg 빠졌잖아.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바디 측정해 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수분과 근육만 빠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건강상으로도 마이너스 건강법이거든요. 사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더 유지 또는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을 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탄수화물 섭취를 3일 정도는 거의 버텨야 된다. 꼭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너무너무 탄수화물 중독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신 분들은요. 아까 말했던 렙틴, 식욕 억제 호르몬 그 저항성이 커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는 뭐냐면요. 건강한 체중일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7시 이후에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 그 다음날 7시까지 12시간을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는 거죠?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간헐적 단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탄수화물 수치가 너무너무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24시간의 짧은 단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3주 프로그램에도 단식 날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진다. 근육이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빠지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대사가 떨어지면 분명히 내가 나중에는 오히려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는요. 단백질 음식을 비롯한 에너지 섭취량을 더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통 정도 단백질 먹는데 이런 분들은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적어도 3통 정도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근육량을 잘 유지해야 요요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요 박용우 박사도 얘기하시는 게 살코기 위주의 육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붉은 살에 고기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붉은 살 뭐 삼겹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도 당연히 먹어도 되고요.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도 먹어도 돼요. 근데 근육을 더 유지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다이어트에서는 붉은 살 고기보다는 흰 살이 더 좋다. 이런 거를 조금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먹을 때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것이 물이에요. 우리가 시멘트를 잘 굳게 만들려면 물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이 드셔야 된다. 그래서 단단하게 근육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 적어도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는 꼭 드실 수 있는 거를 습관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물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눈금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을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다이어트를 3주 동안 한 결과 내가 체중도 빠지고 체지방도 빠진 것도 물론이지만요. 내가 좋아진 혈액 검사에 더더욱이 놀라세요. 여기서는 오메가3도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혈액의 질이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 그런 것들을 항염작용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과다 축적된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죠. 근데 나는 분명히 살을 빼려고 했는데 좋아지는 안 좋았던 증세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걸 해도요. 어머, 나 왜 이렇게 좋아졌지? 수치가 정상화됐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식습관과 운동이 모두 중요하다. 대부분 이건 진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나는 먹는 양만 줄일 거야. 아니야. 나는 운동만 할 거야. 이거는 정말 아까도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상위권으로 막 올려가고 싶은데 국영수 골고루 잘해야 되죠. 근데 나는 엄마 나는 영어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수학만 할래요. 그러면 성적은 올릴 수 있지만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요. 식습관 개선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거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칼로리, 식사량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용식품, 금기식품을 잘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해야지만이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요. 취침 시간, 잠자는 시간과 저녁 시간은 앞당겨서 지방 대사를 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를 잘 하려면 잠만 잘 자도 살이 빠져요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6시간 이상의 수면은 잘 지키셔야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적어도 6시간, 여자분들은 적어도 한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게 그 나의 생체 리듬을 제대로 복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7시까지 내가 저녁 식사를 끝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7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하면서 잠자는 시간에 뭐가 제일 많이 이루어질까요? 네,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방 대사에 많이 유용하게 제일 가장 지방 대사가 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밖에서 낮에 일 열심히 하고 왔는데 내 주인이 자꾸 또 저녁에 와서 먹어. 그럼 밤에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 또 일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코티솔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 또 폭식을 유발하고 저녁에 야식 땡기고 폭식, 안 좋은 식습관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3주 동안 내가 요거를 한번 지켜보겠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전날 내가 만약에 잠을 못 자거나 이랬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날 되면 체중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는 경우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시 전에 꼭 잠들어라. 그리고 저녁 시간을 앞당겨서 먹도록 해라. 그리고 나면 생체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어찌 보면 너무 쉽죠, 여러분. 생활 습관 개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3주 후에 끝내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한번 한다 그러면 나는 계속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잘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요. 저희 이번에 스폰서님도 보니까요. 정말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재는 게 화장실에 갔다 오셔서 소변 놓고 체중을 재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날에 그 체중이 올라갈 거 빠진 거를 막 기대하면서 하니까 음식이 당기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허용식품을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 육류 먹어도 된다 그래서 불고기 막 절인 거 먹었어요. 양념 육류 자체가요. 조미료, 가공식품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살이 찌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고 특히나 뭐 삼겹살을 막 빨갛게 고추장 불고기로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더 내가 식욕을 자극하게 되죠. 단 게 더 땡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과일도 왜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 또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은 채소는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 오이나 양배추 정도는 조금 드실 수 있지만 과일을 막 먹는다. 그러면 이것도 다 과당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겠죠. 그리고 견과류를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과했던 거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요. 견과류 먹여도 된대요. 그래서 저희 아미에서 나오는 하루 견과를요. 막 하루에 5포씩 먹었거든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한 줌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심지어 건포도 말린 거, 말린 과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입만 먹었는데 뭐 도넛 한 입만 먹었어. 그 한 입이 폭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빠졌던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실천하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요. 주 4회 이상 굵고 짧게 한 30분 정도를 저희 이제 아메이에 뭐가 나왔죠? 25센트 라이드가 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타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빨리 80 RPM 정도 놓고요. 열심히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분 정도나 1분 정도를 막 세게 타다가 한 1, 2분 정도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고요. 만약에 혹시 라이드가 없는 분들은요. 계단을 오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6층까지 열심히 뛰어서 올라가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또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숨을 좀 고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6, 7세트 정도를 반복하면 그 정도 시간이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켤 때까지만이라도 3주는 꼭 실행을 하세요. 나는 운동이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도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6시간 이상의 수면과 12시간 이상의 공복. 사실은 6시간 이상 수면은 제가 아까 생체 리듬을 정말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꼭 중요하게 잘만 지켜도 살이 빠지는데 12시간째부터 이제 지방 대사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12시간보다는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6시에 만약에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8시에 먹는 거. 그러니까 14시간의 공복의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도 식욕 억제제로 나는 빨리 뺄 거야, 미애 씨. 이렇게 하고서 드신 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잠이 밤에 부작용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막 어지럽기도 하고 불면증 그런 걸로 시달리다가 결국엔 그 약을 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면을 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자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음료 같은 거는 2시 이전에 먹는다. 그리고 낮잠 한 2, 30분 정도를 조금은 쉬면서 낮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반신욕 같은 건 하는 것도 숙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스마트폰은 피해갈 수 없겠지만 1시간 정도 잠자기 1시간 전까지만이라도 폰을 좀 멀리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자는 거. 그렇게 하면 잠자는 숙면의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내 몸에 지방을 켜는 대사가 꺼진 거. 그래서 나의 체중 조절 시스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온 거거든요. 그럼 내 조절 능력만 회복을 시킨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 먹고 운동을 안 해서 내가 살찌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방을 내가 잘 쓰는 몸이냐,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이냐, 아까 얘기했던 냉장고에 있는 탄수화물만 꺼내 쓰느냐, 아니면 지하 냉동창고에 있는 지방까지 꺼내서 쓰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내 살찌는 원인을 렙틴 저항성, 렙틴이 내게 지방 나는 너무 충분해 그만 먹어요 라고 막 신호를 보낸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렙틴 부족해, 더 먹어서 지방을 늘려야 돼 라고 착각을 하는 거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은 내가 탄수화물을 막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막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막 분비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공복 상태가 유지되면 다시 혈당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반복되면서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지 않고 렙틴의 저항성처럼 인슐린도 저항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방을 쓰지 않는 몸, 그냥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계속 그냥 탄수화물로 계속 몸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주 동안의 리셋을 하면서 꼭 탄수화물이 당기지 않는 몸, 지방을 쓰는 몸으로 바꾸는 방법이 3주 리셋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6가지 키워드, 일정 기간의 탄수화물의 섭취는 3일 동안은 꼭 제한을 한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뭐 정말 배가 고프다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건 있지만 하루에 4번씩 단백질만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지방 대사를 켜는 동안 근육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는데 나는 굶는다 이러면 정말 주변에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할 수 있게끔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아까도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곧 막 탄수화물 중독인 경우도 있는 사람들은 꼭 단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분들도 내가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서 체지방을 감량시키고 싶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을 이제 2주, 3주에 하루, 이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지방 대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 지방 대사가 빠르게 일어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일주일에 4번,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영양제로 지방 대사를 촉진한다. 요 박용우 박사의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면 대부분의 독소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체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이 체지방이 내 혈관을 통해서 흘러 돌아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항산화제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은 오히려 독소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3주 리셋 프로그램을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1, 2, 3일 동안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4번을 단백질 스쿱으로 물에 타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한 3시간 간격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을 먹다 보면요. 은근히 버틸 수 있거든요. 참을만 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4일째부터는 이제 아침이랑 저녁 간식이랑 이렇게 먹고 일반식으로 점심은 먹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렙틴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요. 2주 차에는 똑같이 아침, 저녁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하루 정도는 내가 저녁까지 먹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그러면 하루가 딱 되는 거겠죠. 그렇게 단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또 단백질 식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게 되는 거고요. 3주 차에는 똑같이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이틀 정도의 단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1일부터 3일 차에 아까
탄수화물 제한식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먹을 수 있는 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양배추, 무, 당근, 오이, 브로콜리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지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그리고 양파, 마늘, 고춧가루 이런 것들, 녹차, 허브티 이런 정도는 먹을 수 있고요. 플레인 요구르트도 과당 들어가 있는 건 안 돼요. 그리고 4일부터 7일까지는 또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점심으로 일반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일반 밥을 먹을 때는 2분의 1공기, 3분의 1공기 정도 먹고 현미밥을 먹을 때는 2분의 1공기 정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거죠. 그리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 뭐 회, 해산물, 닭고기, 달걀 이런 것들, 버섯 뭐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2주차 때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뭐냐면요. 견과류도 한 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커피 같은 경우도 오전 중에 한 잔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3주차에도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한 날은 밑에 보면 고구마 하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앉은 자리에서도 5개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식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릭스의 3주 리셋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우선은 3주간 금기식품부터 볼게요. 내가 3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꼭 드시지 말아야 돼요. 술 당기시는 분들 있죠. 맥주. 엠프티 칼로리라 그래서 우리 뭐 칼로리가 없으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술을 먹으면 내 몸에서는요 기아 상태로 똑같이 인식을 하면서 오히려 먹는 게 더 당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먹고 들어온 날 꼭 라면 먹고 또 뭐 먹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거랑 상황이 똑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와 상관없이요 한 모금도 입에 대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3주 동안만 한번 버티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설탕류 정백당, 액상, 과당 절대 안 되고요. 커피 들어간 뭐 커피 믹스 아니 설탕 들어간 커피 믹스, 청량 음료. 그다음에 나는 도너츠, 던킨 도너츠 하나 먹을래. 사탕 하나 정도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안 돼요. 당분이 첨가된 우유나 두유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트랜스 지방. 이건 변형이 된 거잖아요. 이건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자, 라면, 냉동 피자, 뭐 튀김 요리 이런 거는 정말 금지. 그리고 밀가루 음식 300식품이라 그래서 정말 안 좋고 밀가루, 흰설탕, 쌀밥 이런 거 사실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하루에 반 공기 정도만 식사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너무너무 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밥에다가 야채 많이 해서 육류, 고기 같은 거 살코기 위주로 해서 싸 먹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럴 정도로 밥, 케이크, 국수, 파스타, 라면 어떡하죠?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3주 동안은 드시면 안 되고요. 커피나 카페인도 아까 2주부터는 한 잔 정도 허용이 됐고요. 삼겹살, 뭐 포화지방, 갈비, 곱창 이런 거 정말 안 좋고요. 특히나 짠 음식 내가 너무 밥도둑이야 그러면서 간장게장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주 동안은 정말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찌개나 국, 국물 같은 게 살찌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덮밥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아까 리셋 프로그램에 목표가 뭐냐면요. 1일부터 3일 동안은 장 해독 그리고 생체 리듬을 개선. 무슨 말이냐면요. 인슐린을 거의 바닥으로 떨어뜨려야지 지방이 대사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3일 동안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정도를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배고프지 않아도 꾸준하게 근육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4일부터 7일까지는 아까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단으로 점심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단백질 하루 3번 그리고 거기에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 그리고 2주차에서는 단식은 하루에 들어가고 점심은 현미 2분의 1공기 정도 그리고 저녁은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거예요. 거기에 야채, 생선, 달걀, 고기, 살코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푸짐하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2주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때 나의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3주 때는요, 이제 드디어 체지방 감량이 막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단백질은 빠짐없이 2번을 드시면서 단식을 이틀 정도를 진행을 하고요.
메뉴는 2주차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고강도 운동을 해라.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4번 정도 30분씩이라도 꼭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단식을 꼭 지켜야 된다. 꼭 해야 되나요? 오히려 더 살찌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24시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드시기 때문에요. 오히려 기초 대사량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주 리셋, 4주도 아니고 8주도 아니고 12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주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거 밸런스 위딘, 유산균, 그다음에 단백질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더블 X 종합 비타민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꼭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B 플러스도 그 탄단지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 비타민 B군이 들어간 거를 꼭 영양제를 같이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세로라신은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그것도 꼭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칼맥디도 지방 대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이 지방 대사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꼭 드시면서 같이 섭취를 하면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 에너지 공장에 반짝 불이 켜질 수 있게 도와주는 코큐텐도 하루에 2정씩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대로 꼭 시키시면은요 효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3주 리셋 프로그램으로 하시는데 이거에 어떤 분들이 그럼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나는 옛날만큼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주체할 수 없이 너무 깔아앉아. 컨디션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분들. 그리고 특히나 갱년기. 이제 50대 초반, 40대 후반 되면서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먹는 양이 줄었는데 갑자기 뱃살이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 리셋 프로그램을 하는 순간 한 3주만 돼도 어머 옷이 옛날 옷이 다 맞아요. 뱃살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체지방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체지방 감소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혈액의 수치가 오히려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겠죠. 그리고 지방간 초기인 분들,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 혈중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탄수화물을 도저히 못 끊겠어 이런 분들도요. 이 3주 식단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단백질을 먹으면서 내가 포만감도 있고 뭐 단 게 당기거나 뭐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허기진 느낌이 없어요. 사실은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고 싶지 이거를 3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수화물 중독증으로 나는 단 게 무조건 땡기고 코르티솔 호르몬 나오면서 막 더 많이 먹게 되고 초콜릿 땡기고 막 단 커피 땡기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운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나는 운동은 정말 싫어요 라고 했던 분들도요 3주 동안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요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몸으로 바뀌어요. 진짜 그걸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정말 나는 운동 못하겠어 했던 분도 이 3주 리셋을 하면서 나 더 욕심내서 한번 해볼래.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지방대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만 빼고 싶은 분,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 그리고 내 몸을 한번 그냥 진짜 리셋하고 싶은 분, 그리고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야식 즐기시는 분들, 음주 잦으신 분들. 제가 이걸 보니까 정말 제가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런 분들한테는 왕강추. 정말 꼭 한번 3주 리셋 프로그램을 내 몸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서 그 박용우 박사님의 책에서도 보면은 규칙적으로 틈나는 대로 움직이고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있어라. 그래서 본인은 사무실에 의자를 없앴대요. 서서 있는 걸 습관화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채소, 해조류, 버섯류 같은 거는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현미, 잡곡, 달걀, 두부, 생선, 해산물, 쇠고기, 소고기, 닭고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붉은살 고기보다는 흰살 고기가 오히려 더 도움은 된다. 그리고 올리브유, 코코넛우유, 들기름 이런 것들을 잘 먹으면서 저 위로 갈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금기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사실 이거 보세요. 3주 리셋하는 동안 드신 거거든요. 정말 푸짐하게 먹죠.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와 이거 너무 힘들지 않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그 결론은요. 식생활 개선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딱 세팅이 되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막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3주를 하고 나서 저희 거에 8주 바디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말 또 혹시라도 내가 다이어트 한 다음에 조금 더 유지하면서 더 깊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요, 분명히 영양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식사 대용식도 같이 드시면서 8주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똑같은 몸무게라도요, 몸무게에 집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지방은 근육보다 부피가 5배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몸무게라도요,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탄력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근육은 유지, 상승 이런 거에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절대로 굶지 않고 더 제대로 빼자. 그리고 물 많이 드시는 거 이런 얘기들도 해주고 싶고, 바디키의 효과, 그리고 나는 다 못하겠으니까 그냥 먹으면서 뺄래 이런 분들한테는요, 저는 유지할 때 항상 꼭 먹는 게 슬림팩을 먹거든요. 이거는 그 안에 슬림 스마트와 CL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 같이 드시게 되면, 슬림 스마트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를 블로킹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제품인데,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는 거를 조금은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위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8주 동안 잘 지키면 거의 내장 지방이 감소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CLA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을 꾸준히 드시면 크리넥스 한 통 분량의 체지방이 감량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우선은 뭐부터 해볼까요? 우리 내일 7월 1일이잖아요. 이제 3주 리셋 해볼까요? 누구나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요, 7월부터 정말 바디키로 거듭나시고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